반갑습니다. 해준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현재 20대 지지율이 27.5%에서 49.7%로 급등했다고 합니다. 천지일보 여론조사 결과고 요게 지금 많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전 이게 보수 결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대 남자들이 기존에 보수였다가 결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마저도 이번 계몽령을 통해서 하나 둘씩 깨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기존 보수층이 결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20대 청년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 정치 호소인 이준석과는 달리 찐 2030들의 지지와 민심을 대변하는 국부, 그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이준석 같은 자들이 계속해서 본인이 청년 정치를 대변한다고 하였지만은 많은 2030들이 이준석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지지를 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번은 다릅니다. 자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계몽령을 이해한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만 봐도 평소에 정치도 관심이 없고 평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던 친구나 주변 지인들 역시도 이거 진짜 나라 심각해진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면서 대서교를 외치고 있는 분위기로 정말 많이 반전이 되었습니다. 다른 청년 호소인들과 다르게 찐 20대인 제 주변에서만 봐도 이러니까 말 다 한 거겠죠. 분위기는 이미 반전되었습니다. 그리고 LG 트윈스 구단 소속 오스틴 딘 씨가 계엄 선포된 한국이 평상시 미국보다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참고로 이 오스틴 씨 같은 경우는 텍사스 출신입니다. 이 텍사스가 어떤 곳이냐면 공화당 텃밭이죠. 심지어 오스틴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의 아들 이름까지 텍사스 내 지역 이름으로 할 정도로 텍사스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 LG 트윈스 구단에서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인마저 지금 무해하다. 계엄이 선포됐을 때 한국이 평소의 미국보다 훨씬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계엄령으로 발작을 했던 수많은 이들이 지금에 와서 보면 굉장히 우스워지기 마련이죠. 저는 야구에 대해서는 특정한 그룹의 팬이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오스틴 씨의 한국 내에서 살고 있는 미국인의 이러한 발언은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외국인마저도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은 게임 끝난 거라고 봅니다. 더 이상 이제 계엄 두 글자에 발작하면서 내란죄다 내란 수개니 뭐니 하던 오바를 하면서 몰아가던 자들이야말로 하나의 그냥 망상론자, 음모론자들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현재 이 분위기 반전에 더 박차를 가해주면서 기세를 더해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전한길 선생님이십니다. 역사 1타 강사시죠. 황현필 이런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번 선관위 또 부정선거에 관련해가지고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 발언이 사실 좌파들이나 중도들도 이 전한길 쌤의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구독을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발작을 일으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 요약해드리자고 하면은 전한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바의 요지는 첫 번째, 우선 선관위는 우리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기관이 아니다. 전한길 선생님도 이 선관위의 수상한 점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이거 선거에서 져가지고 좀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일부 유튜버들이 좀 이렇게 음모론을 생성해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자료를 많이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번에 전한길 선생님께서 깨닫게 되신 겁니다. 이게 더 이상의 일부 유튜버들의 음모론이 아니라 정말 선관위가 수상하구나. 그런 맥락으로 지금 대통령께서 계엄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꼭 이제 부정선거가 맞는지 아닌지 일단 그거를 차치하고 봐도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 부정선거가 100% 확실하다가 아니라 이거 좀 이상한데 부정선거 의혹이 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선관위가 이런 부분이 이상하니까 우리가 충분히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이거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이상한 게 이상한다 하고 수상하니까 검증해봐라 한번 다 까보자 하는데 선관위가 그걸 거부하니까 오히려 선관위가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선관위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음모론을 취급을 하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만을 해왔지만은 이번에 이제 전한길 선생님께서도 참전을 하시면서 선관위는 이젠 답답하다 그래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영상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있냐, 부정선거 의혹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선관위가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구린내가 나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이거를 좀 파봐서 우리가 투명하게 검증을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방해하는 집단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씀을 이 영상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선관위 같은 경우는 국정원의 조사에 대해서도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보안 점검에 대해서도 겨우 5%의 장비만 받았습니다. 애시당초에 이 국정원에서 감사를 할 때도 선관위가 임대 보안 장비 이런 것들을 전부 반납을 해버려가지고 모든 문제를 확인할 수도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전체 장비 6,400여 대 중에 겨우 317대만 확인했습니다. 이거 5%에 불과한 수준은 이거를 감사를 받고 이렇게 지금 투명하지 못하고 수상한 게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께서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를 해가지고 지켜봤지만은 우리들은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 이런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지 직접적으로 감사를 받고 장비나 서버 점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투명하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소명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이 특혜 채용을 통해서 세자로 불리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선관위의 비리가 다 나왔는데 이 기관에 대해서 떳떳한 기관이라고 말하는 거면은 그게 더 비상식적이고 그게 더 이상한 사람입니다. 또 진짜 심각한 게 선관위가 2022년도에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 대책 요거에 대해서 평가 점수를 자체 점수로다가 100점 만점으로 우리는 100점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요 하면서 국정원에 통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합동보안 점검팀이 똑같은 기준으로 재평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31.5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최하점이 40점대였는데 그거보다 못 미치는 역대 최하점을 기록한 거예요. 보안 부분에서 좀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 나와 있었고 이 자료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 국제 해킹 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해킹 수법을 통해서 선관위 시스템에 얼마든지 침투를 할 수 있었고 이 말은 즉 무엇이냐. 국정원 측의 입장에서 이 국정원 피셜로 북한 등의 외부 세력이 의도할 경우에 언제 어느 때라도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라는 게 지금 국정원 측의 이 선관위 감사 결과입니다. 그것도 선관위 전체 장비 중에 겨우 5% 6,400여 대 중에 317대를 감사한 결과가 언제든 해커의 해킹에 쉽게 뚫릴 수 있고 북한에게도 쉽게 뚫릴 수 있다는 게 다 지금 데이터로 도출이 된 논리적인 결과입니다. 요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저는 음모론자들이고 수상한 자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선관위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전한길 선생님 역시도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시키지 못하게 누군가 고의적으로 방해를 하는 집단이 있다고 그러한 확신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정말 지금 또 무시무시한 또 속보가 하나 또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이 무안공항 김대중 공항 참사 요 지금 사고가 묻혔죠. 이게 민주당 애들이 파보면 자기들 잘못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사고가 지금 묻혀버렸습니다. 이 세월호나 이태원 대화는 굉장히 대조적이죠. 몇 개월 몇 년 동안 계속 언론에 그냥 심심하면 나오고 잊으면 안 된다 잊지 말자고 하면서 매일같이 뉴스에 나왔던 게 그런 사고들이었는데 이 무안공항에 대해서는 지금 묻혀버렸어요. 기사가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온 것이 이 무안공항에서 로컬라이징 개량을 하던 당시에 공항공사 사장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말 충격적인데 이 고인이 되신 분이신데 손창환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이제 2020년 5월 무안국제공항 방위각 시설 이 로컬라이징 개량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국내 공항 안전을 책임졌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에 따르면은 이 손 전 사장이 경기도 자택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가지고 지금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당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보강되었던 콘크리트 둔덕이 김대중 공항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이 됐다고 말이 많았죠. 영국의 전문가들, 해외 전문가들 역시도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서 이거는 진짜 이상하다. 둔덕이 왜 거기 있냐. 둔덕이 있으면 이거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콘크리트 둔덕만 없었어도 다 살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외 전문가들 역시 많이 꺼냈었는데 이 사업으로 보강된 콘크리트 둔덕 저 역시도 이 무안공항 김대중 공항 참사의 원인은 콘크리트 둔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콘크리트 둔덕이 당시에 로컬라이징 개량 사업을 할 때 이때 보강된 시설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러한 의문이 듭니다. 어쩌다가 또 무안공항 관련자가 이런 비극의 죽음을 맞게 된 것인지도 저는 이거 레거시 미디어들 기성 언론들이 다 합세해가지고 깊게 파봐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 수사도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이 무안공항, 김대중 공항 사고가 어떻게 된 게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지금 묻힐 수가 있느냐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왜?
세월호 이태원 때는 그렇게 지금 몇 달, 몇 년 동안을 계속해서 이렇게 언론을 달구면서 TV 키면 이태원 얘기 나오고 진상규명한다 그러고 그게 진짜 몇 달, 몇 년이었는데 어떻게 된 게 무안공항 사고는 이렇게 지금 빨리 덮어졌냐. 200명 가까이가 사망한 정말 끔찍하고 마음 아픈 사고가 왜 이렇게 빨리 묻혔는지가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전한길 선생님의 부정선거 의혹 관련 영상이 떡상을 하면서 조회수가 폭발함과 동시에 선관위 측에서는 또 답답하다 이런 입장만 맹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데 전 이 말씀 마지막으로 마무리 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야, 선관위 답답해? 아, 답답하면 까봐. 무결하면 까봐야 될 거 아니야. 까보자고. 그니까 조사 제대로 받아보자고. 왜 5% 장비만 감사받고 그게 지금 다 뚫릴 수 있다는 게 나왔는데 뭐가 답답하고 뭐가 문제가 없다고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만 반복하지 말고 당당하고 떳떳하고 답답하면은 까봐.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헌법상 독립기관 운운하면서 국정원 감사 거부하지 말고 제대로 받아서 당신들 의혹을 해소시키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멤버십 가입 한 번씩 해주시면은 채널 지표 상향과 제 영상이 널리 퍼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멤버십 가입 한 번씩만 해주시면은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준TV였습니다.